잘하네요. 땡이 보인 거예요. 아, 멀리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 이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큼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이 강의를 만들 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일기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북한하고 이제 쇼를 많이 하면서 국민들 기대가 북한이 뭐 이렇게 핵을 포기하고 뭐 개혁 개방으로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가 엄청 났어요. 뭐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그쪽에서 살면서 체험으로 느꼈던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무조건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해서 이런 강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이제 북한 개혁 개방과 남북 교류의 허브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저는 뭐 우리는 이제 북한 자유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개혁 개방 자체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계는 필요도 없고 지금 또 중국이 그 개혁 개방을 해서 이제 뭐 40년 이후에 다시 이제 독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또 봤을 때도 초기에 중국 개혁 개방했을 때도 저희가 북한에서 살면서 바라봤을 때는 저희들이 잘하는구나 뭔가 실사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또 이 자유를 느껴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중국 담당하면서 중국 거의 매일 매해 가거든요.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발전하는 모습에 얘들이 이러다가 뭐 진짜 뭐 자유화될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은 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국민 자유를에 대한 그런 개념,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는 개념 이런 것 자체가 거기에서 무의미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뭐 돈만 많았지 사실상 머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여기 보면 답답해요. 그리고 걔들은 이제 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가 주어져야. 그리고 이제 홍콩도 가보고 뭐 또 대만도 가봤는데 그쪽은 또 편리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중국 사람인데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체제가 밑바탕이 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중국인이지만 엄연하게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한국도 결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발언을 하고 자유롭게 책도 쓰고 그래서 저도 뭐 책도 내봤지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뭐 이제 북한하고 그 어떤 뭐 종족주의라 그러죠. 뭐 민족주의도 아니고 근데 북한하고 그냥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무조건 잘 지내면 된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떠냐라고 지금 현장에서 저도 있을 때 그쪽을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김일성이는 그러면 같은 민족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고 굶고 그랬냐.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다. 결과적으로 어떤 체제를 받아들이는가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삽니다.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 같은 데 가거나 뭐 선진 세계에 가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나도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제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뭐 엄청 강렬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도 많이 이민을 갔고 또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뭐 비행기 한 번 타보는 게 일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뭐 그 해외 뭐 노동자로 나와서 그 엄청난 통계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물론 돈 벌겠다는 것도 있지만 한번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와본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엄청 노비를 하고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지만 또 해외를 이렇게 접하고 들어가서 갈증을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북한이 좀 폐쇄된 사회를 이제 개방을 해서 진정한 개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거기서 처음 했던 사람들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 화면에 이게 지금 평양의 대동강의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저 주차탑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개 끼고 뭐 이렇게 아침에 그런 후면 화면을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이렇게 귀멍텅하게 정말 오리무중이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북한 자유화 포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은 빨리 북한이 자유화 되면 얘를 이제 자유의 탑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은 이제 개방 절대 안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근데 우리가 뭐 김대중 정권 때도 시도를 해봤고, 그다음 노무현 정권 때도 했고, 뭐 햇볕 정책에서 뭐 우리가 먼저 뭔가 베풀고 아래 있게 나가면은 걔들은 옷을 벗고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때도 다 들었었고요. 그쪽에 내부에서 강연하고 할 때는 야, 저 믿지 마라. 그 사람들은 한국의 자가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유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유, 그다음 민주 이런 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을 극도로 혐오를 하고 적으로 계급 개념에 이제 뭐 사상적, 계급적 그런 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이 대한민국 사람을 더 이제 적대적으로 걔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언어도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자기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근접한 거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또 워낙 국력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언어가 뭐 안 되니까 이제 북한에 와서 직접적으로 북한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폭력이 없이는 뭐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냥 뭐 언어 자체가 다 거의 같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한국에서 그때 뭐 기자단도 뭐 하면은 난리예요. 대학생들을 그때부터는 한 보름 잡아놓고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뉴얼을 다 만들고 그걸 다 외우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뭐 기초공대 다닐 때인데 이게 뭐 말로는 명문대도 안 했다고 소개를 해주시지만 사실상 그거 대학생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정도의 그 정치적인 분야, 아이디올로기 분야는 철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이제 국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최대의 적은 미국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그거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변함이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넣었는데, 일단은 뭐 경제력으로 이제 45배 차이는 나고요. 그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극도로 이제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일단은 세습체계고, 근데 이 세습체계 자체가 지금 그 가짜 신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지금 뭐 혁명 역사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 그런 것들도 뭐 거의 다 이제 지어낸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한국에 뭐 개방을 하게 되면, 지금은 온라인 사회니까 인터넷 접속하면은 뭐 순식간에 모든 정보가 다 접속할 수 있고, 뭐 유튜브든 뭐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이때까지 거짓말한 것들을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게 그 북한이라는 걸 이제 뭐 어떤 수령이라는 걸 이제 신격화 시켜놓고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종속시켜놓은 그런 체제인데, 그걸 이제 설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정당성이라든지 뭐 정통성 같은 것들을 훼손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김정은이가 뭐이 두 사람은 죽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젊은 사람이라 그래서 뭐 외국물도 먹었다 해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그래도 한번 리스크 감당하고 해볼 것 같다. 그래서 뭐 좌파에서는 또 주로 뭐 좋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근데 인간 본성을 보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걸 자기 권력을 훼손하는 일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많이 외국 그 서적들도 이제 보고 다 봤는데 심리학이라든지 뭐 모든 걸 다 봐도 결국은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 권력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혁 개방은 이걸 이제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개혁이라는 게 뭐 지금 북한 체제를 바꾼다는 거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개방도 못하지만 개혁 자체도 지금의 그 당이 유일선언 체계, 유일 지도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핵심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가치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스스로 허물 수가 없겠죠. 허물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집단 지도 체제라든지 뭐 중국처럼 뭐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김정은이 조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체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 그냥 한놈 말만 묻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걸 다 바꾼다는 것도 바꾸면 이제 어떤 혼란이 올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방이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외부에 대한 동경이 늘겠죠. 어차피 지금 북한 사람들도 지금 뭐 외국이 잘 사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와서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노로 사람이 심정이 똑같아요. 야 우리만 왜 이렇게 못 살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김일성 뭐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 백두혈통 얘들이 잘해서 뭐 강국이 됐고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뭐 굶고 살았고 그런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를 이제 이 사람이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감당을 못할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통제를 이제 상실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개혁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이제 거주의 자유라든지 이동의 자유, 그다음에 뭐 취직이라든지 그다음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해야지만 이 개혁이라는 게 가능하고 뭐 중국도 사실은 그 부분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으면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통제하는 할 수 있었던 게 다 그 조그만 아이들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저는 좀 모두 이렇게 조직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속에 얼굴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상호감시 뭐 이런 측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땅이 좁고 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디테일한 통제가 가능한 그 딱 나라 크기잖아요. 이게 뭐 중국처럼 좀 크면 그렇게까지 못할 수 있어도. 근데 중국은 최근에 뭐 요즘은 또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나도청하고 뭐 하면서 그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때 이게 재래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북한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테일한 통제가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출석을 체크를 하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침에 무조건 7시 10분까지 출근해야 되고 그때부터 독보회. 독보회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뭐 당에 뭐 사설 같은 게 실린 신문 같은 거 읽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게 해서 뭐 그걸 하고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수업이 오후에 한 3시 정도 끝나는데 그때부터 저녁 6시까지는 또 사상 학습 시간이에요. 이것도 다 체크를 해요. 무조건 참석했냐 안 했냐 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좀 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뭐 빠져나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뭐 자주 빠지거나 뭐 지각을 하거나 하게 되면 또 비판 믿어지고 뭐 이 정도로 계속 통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큰 대회 행사 같은 거 이제 한다. 예를 들어 뭐 북한에도 제가 있을 때 뭐 청년 학생 축전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때는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떼거리고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아예 가다놔요. 내버리지는 않는 거죠. 하루 종일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통제를 해서 지금 한 사회 그런 유지되는 그런 사회인데
개혁이라는 자체가 이미 이런 통제를 이제 상쇄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인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게 개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외국의 투자도 받아들여야 되고 뭔가 경제를 이제 살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기업 외국에서 이제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유치해야 되고 뭐 그러려면은 그 국제 그 투자 규정에 맞는 어떤 그 법규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중국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했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노골적으로 뭐 정치범 수용소 지금처럼 뭐 공개 청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라는 게 어쨌든 이런 통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공포를 조성해서 이 연자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어떤 뭐 정치와 관련된 뭐 행동이나 발언을 잘못하면 뭐 무조건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어차피 이게 통제가 워낙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뭐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가 생성하고 있고요. 뭐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공포를 갖고 있어요. 뭘 하든 언제 나를 누가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공포에 젖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없이 과연 그런 북한 체제가 강제적으로 묶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안 된다고 보고. 뭐 당연히 뭐 자유와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바깥의 자유 세상을 더 뭐 온라인상이든 뭐 어디든 계속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왜 안 되냐.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열망으로 또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해서 뭔가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전이 이제 약화가 됩니다. 이제 북한은 배급제로 인해서 지금 뭐 계속 지금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인데 지금도 쌀이는 식량이 없어가지고 중하층 계층들은 이제 배급을 못 주고 그냥 시작 정마당에서 이제 의존해서 이제 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핵심 계층은 계속 다 배급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충성 차별화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은 배급 못 줘도 야 너는 우리가 국가가 명예 살리니까 충성해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기존에는 밑바닥까지 다 배급을 줄 때는 배급이 뭐라면 배급을 또 어떻게 주냐면 무조건 출근해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 안 하면 이렇게 배급이 이렇게 북한 말로 배급 눈깔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딱 뭐 하루에 몇백 그램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걸 잘라낼까요? 너 하루 결석했지? 그러면은 뭐 한 눈깔 자르고 너 지각 몇 번 자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배급할 때 내 지각이나 결석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쭉 잘려가지고 배급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도 철저히 그 배급을 이제 통제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지금도